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92만 주 정도 거래량이 발생되게 되면서 어쨌든 7% 상승.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5월 9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종목은 S퓨얼셀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 보실게요. 지난주 금요일날 그 수소 관련해서 S퓨얼셀이 제일 좋았습니다. 거의 상한가에 근접했었고 20% 상승 마감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하전환 패턴이죠. 거래량 바닥 현상이 나타나다가 대량 거래가 실려주게 되면서 변동성 확대. 정말 제가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이거는 덮어놓고 따라가죠. 이런 것들은 진짜 정말 시장만 받쳐주게 되면은 로보스타, 로보티즈 같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참 아까워요. 제가 항상 예를 잘 되는 로보스타, 로보티즈. 거의 뭐 이런 흐름이잖아요. 이런 흐름. 거래량 거의 없다가 갑자기 대량 거래 발생되고 상한가 나와가지고 그 이후부터 쭉 이렇게 시세를 타는 거죠. 그 뒤에 꺾일지언정. S퓨얼셀이 그렇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좀 있어요. 여기까지 보시더라도 거래량 없죠. 그냥 없는 상황이죠. 대량 거래 실리면서 상승 나오고. 아시겠지만 수소법이 개정될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국회 본회의 통과 기대감. 지금 어차피 그 산자부 소위원회는 통과가 됐고 법제사법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통과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회의 의결도 남았는데 어차피 민주당이 다수석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지금 집권당인 국민의힘 여기서 뭐 100% 반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뭐 통과된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내용들이 많아요. 뭐 수소 발전용 천연가스 별도 요금제 도입. 그러니까 지금 천연가스가 비싸잖아요, 그죠? 천연가스가 비싸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은 천연가스를 계질 방식으로 수소를 추출해냅니다. 계질 방식으로 천연가스를 분해해서 수소를 추출해내는데 이 천연가스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천연가스 별도 요금제 도입을 한다는 거죠. 수소 발전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건 어찌 보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원자재 같은 경우도 차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수소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뭐 그런 거고. 그 청정수소 판매 사용 의무제. 요건 앞으로 수전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물을 전기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뽑아내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린 수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SK ENS하고 미국의 그 파워플러그라는 회사가 지금 인천 청라산업단지에 아시겠지만은 공장을 만들고 있죠. 수전의 설비를.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라 보면 될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는 포함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연료전지 가중치 부여라는 게 있어요. 연료전지 가중치 부여. 이게 왜 좋냐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을 강화를 합니다. 강화를 하게 되면은 신에너지 그리고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인데, 신재생 에너지는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우리 잘 알고 있는 풍력도 있을 수가 있고 지열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태양열 이런 것들이 있는데, 풍력하고 태양열만 예를 들게 되면은 날씨 영향을 좀 받잖아요. 풍력은 바람이 안 불 때, 태양광은 이제 또 해가 안 뜰 때. 근데 수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수소의 가중치를 부여를 해서 발전 사업자들이 이 공급 의무 비율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수소를 활용해서 연료전지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태양광 대비해서는 최소 5배, 풍력 대비해서는 최소 3배 정도 발전 효율이 있다. 그러니까 아마 발전 사업자들이 수소 쪽을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롯데타워 아시죠? 저기 서울 잠실에. 거기 같은 경우도 현재 뭐 자체 연료전지 시스템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고 서울도 2030년까지 뭐 연료전지 보급률을 600메가와트까지 확대를 한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수소 사업자는 좋지 않을까요? 연료전지 사업자들 마찬가지고. 그리고 S퓨얼셀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용 연료전지 매출 비중이 85%예요. 85%입니다. 85.5%예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앞으로 발전 사업자들의 어떤 뭐 수소 차용 뭐 연료전지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용이 먼저 보급이 된다고 보게 되면 아무래도 S퓨얼셀이 계속 수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S퓨얼셀 뭐 지금 작년 7월 달부터 지금 한 1년 안 된 기간이긴 해요. 솔직히 안 된 기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뭐 충분히 가격 조정이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55,000원에서 뭐 2만원 정도까지면은 한 60% 넘게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시 매수 요 관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입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승과 하락의 출발점 뭐라 그랬죠? 크로스, 골든 크로스, 하락은 데드 크로스. 자, 히든 종목이 작년 10월 달에 데드 크로스 났죠? 크로스가 나고 난 이후에 쭉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21선의 회복을 계속 실패했어요. 저항을 계속 받았다는 얘기죠. 계속 받았었다가 지금 최근에 3월 달에 와가지고 이제 55,000원에서 바닥을 타지고 골든 크로스가 났어요. 그러나 골든 크로스 발생 이전과 골든 크로스 발생 이후 흐름을 좀 비교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어쨌든 중요한 것은 거래량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 그죠? 거래량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주가가 여기서 바로 튀어나가기 힘들죠. 물론 여기서 양봉이 나오고 여기도 7%예요. 여기도 7%고 여기도 7%입니다. 요것도. 그러나 요 거래량을 뒤집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어쨌든 거래량이 골든크로스 이전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힘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보시면은 대량 거래가 좀 발생이 되면서 8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서 100만 주 되는지 한번 볼게요. 92만 주 정도 되네요. 92만 주 정도 거래량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어쨌든 7% 상승. 여기 7%, 여기도 7%예요. 7%인데 여기는 42만 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했던 거래량의 거의 2배가량 거래가 발생이 됐죠. 그리고 수급 주치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3월 31일이거든요. 비교를 해볼게요. 3월 31일인데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자, 여기도 물론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13만 주, 개인이 13만 주 매도했어요. 13만 주 매도하고 기관은 8만 2천 주, 외국인은 4만 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매도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 개인도 여전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제가 좀 볼게요. 물론 아직까지 판단하기 이르지만 기관이 23만 주 들어왔고 외국인이 14만 주 들어오게 되면서 개인이 36만 주, 거의 37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또 매도를 하고 있죠.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은 매도를 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죠? 상승하는 경우가. 그래서 이런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여기 일단 목표 주가는, 그리고 1차 분기점과 1차 목표 주가는 9만원 잡았습니다. 9만원 잡았습니다. 지금 시장 변동성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뭐 이 정도 흐름이면 상당히 괜찮다고 봐져요. 물론 오늘 3.7% 하락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앞서 이틀 동안 흐름은 좀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